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2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한 주 3일, 3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요 3거래일 마지막 주에 대한 이 전망 관련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이 12월 30일 날 장 마감 이후에 금년 장 끝나고 나서 내년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뭐 지금 현재 라이브로 한번 해볼지, 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지금 현재 고민 중입니다. 이게 제가 컴퓨터 자체를 너무 못 다뤄서, 이게 전에도 한번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됐던 게, 이게 이 채팅창을 동시에 이렇게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는 하고는 있는데 뭐 그게 일단 정리가 좀 되면 일단은 한번 그렇게 실시간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우리 시장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은 0.07%, 나스닥 0.38%, S&P 500은 마이너스 0.17%.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주 쉬어가는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었겠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1.25%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1.96% 하락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5%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고 2,800포인트를 넘기고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 최근 뭐 한 11월부터 시작해서 뭐 핵심적으로 주된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가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진짜 겉만 번지르르 한 상태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아마 금요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일단은 뭐 지수가 2,800을 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축하하고 박수를 칠 만한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안에 내용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1.9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대주주 회피 물량들이 조금씩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개인들 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체 시총들이 다들 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 부분들을 다 잡아줄 수가 있는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시총 작은 종목들이 원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 큰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지금 이게 우리가 상당히 많이 정부 정책과 어느 정도 우리가 정부에 요구를 해서 10억으로 그대로 유지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남아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겠죠. 자, 어쨌든 지난주는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정도의 흐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특히 이제 남아공에서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해서 영국에서부터 처음 발견이 된 변종 바이러스가 급기야 어제는 뭐 일본에서까지도 지금 발견이 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면서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 변종, 뭐, 지금 현재 이 변종 바이러스를 화이자라든지 이쪽이 이게 변종 바이러스가 처음 나온 게 9월이었잖아요. 9월 처음 발견이 됐는데, 화이자가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했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하면서, 크게 이 전문가분들의 얘기는, 지금 현재의 백신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중론입니다. 한데, 뭐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도 아직은 조금 이제 새롭게 나타난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렉시트 협상이 드디어 한 4년여간을 끌었던 이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됐다라는 측면에서 브렉시트 협상 자체가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뭐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환율 문제와 엮여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조금 더 많죠.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제 환율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인데요. 이게 참 또, 그저께도 제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거부의 명분으로는, 이 현금 보너스의 지급 금액이 $600, 너무 야게, $2,000는 최소한 돼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외에 지금 니네가 통과시켜서 올려준 안을 보면, 주 정부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거죠. 민주당 쪽 이 주 정부에 자금이 들어가는, 직접 이번 팬데믹과 관련 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것들은 좀 빼고 이거 $2,000로 올려. 그러면 내가 사인할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수가 발생을 해버렸죠. 일단 이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민주당 쪽에서는 오케이, 땡큐, 그래, 그렇게 할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 쪽에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지라고 일단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요 다음에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주주 회피 물량이 일부 지금 계속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 일주일 동안 출회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던 게 지난주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 놓고 보게 되면 일단 확진자 증가세의 둔화 여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지금 연일 뭐 1000명이 넘어가면서 최고치를 지금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상태인데, 3단계 시행 여부가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게 글쎄요, 이거 뭐 어떻게 할지는 뭐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며느리도 모를 상황이겠죠. 일단 3단계에 준하는 지금 상황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이 영향 파급이 사실 굉장히 클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사실 3단계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3단계에 준하는 상황인데, 자영업자들 정말 힘든 상황이고요. 뭐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말 소수 몇몇 좀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1년 동안 지금 고통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남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놀러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참 자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다 같이 할 때 한 번에 딱 해서 한 1주, 2주만 바짝 이렇게 단결을 좀 해주면 빨리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안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어쨌든 뭐 전문가들의 의견은 벌써 지금 12월 한 초중순 넘어올 때부터였죠. 그때부터 3단계 빨리 시행하고, 고통스럽겠지만 빨리 시행하고 빨리 끝내자라는 쪽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질질 끈 상황이 돼버리기는 했는데요. 막상 3단계가 발표가 되게 되면 아마 우리 시장의 여파는 조금 있을 겁니다. 3단계가 시행이 되게 되면 뭐 법적으로 일단은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도 조금은 이 충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일단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큰 충격은 아닐 텐데 일부 충격이 좀 있을 수는 있겠다.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 아까 직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하원에서는 땡큐 하고 월요일 날 바로 통과시킬게, 하원에서 통과시킬게 라고 지금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 공화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일단 그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왜 지금 반대를 하고 $2,000라는 이 생뚱맞은 엄청난 현금 보너스를 요구하느냐? 일단 다음 대선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잖아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우리 시간으로 1월 6일 정도죠. 1월 5일 미국 시간으로 1월 5일 날 조지아주의 상원 그 결선 투표 남아 있잖아요, 지금. 결선 투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재 지금 상원이 50대 48입니다. 공화당이 50이고 민주당이 48입니다. 현재 2석이 남았잖아요. 2석이 남았는데 이 2석의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대1입니다.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는 1대1인데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현재 1%
지금 두 석 모두 양측 모두 두 군데 모두 1% 이내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1% 이내로 공화당이 앞서고 있고 한쪽은 1%, 0.5%, 0.6% 정도 차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팽팽하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공화당이 만약에 한 석이라도 가져가게 되면 블루웨이브는 일단은 없습니다. 두 석 다 가져가게 되면 블루웨이브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는 게 만약에 50대 50이 되면 일단 마지막 이 최종 결정권자가 상원의 의장인 부통령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통령이 민주당이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 블루 웨이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지난 11월 달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지수가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글로벌 징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올라왔던 근거 중에 하나가 부양책이었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두 번째는 블루 웨이브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블루웨이브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환호를 했어요. 대선 전에는 블루웨이브가 아니면 안 좋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었는데 대선 이후에는 블루웨이브가 아닌 걸 전제로 올라왔습니다. 왜? 이 독과점 금지법이라든지 독점 기업 금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증세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니기를 원하는 그런 흐름에서 올라온 건데 만약 블루웨이브가 되면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만에 하나. 근데 지금 조지아주 자체도 원래는 보수 쪽이 주였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현재 블루웨이브의 가능성을 크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막기 위한 아마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제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단 사인을 하면 통과가 되는 거니까 끝입니다. 그냥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600로 현금 보너스를 낸 거 이거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행정부 수반이 되고 나서 이후에 추가 부양책을 또 쓰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사인을 하지 않았을 때인데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글씨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하원이나 상원에서 다시 재의결해가지고 다시 통과를 시킬 수 있어요. 그때는 거부가 안 되잖아요. 거부권을 한번 썼기 때문에 못 쓴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거부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사인을 하지 않고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그냥 버티는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 가가지고 있잖아요. 골프장에서 이틀 동안 골프 치고 있다고 그러던데 골프만 치고 아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일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10일간 보류를 하게 되면 그 10일이 대략 내년 1월 3일입니다. 1월 3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부양책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게 내년 예산안하고 지금 패키지로 들어가 있잖아요. 내년 예산안하고 요게 29일치까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통과가 돼야 30일부터 쓸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9일 지나서 30일부터 셧다운 된다라는 얘기죠. 미국이. 이제 문제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셧다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내년도 1월 달에 월세 못 내서 결국은 쫓겨나야 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실업수당이라는 이런 부분들 다 끊기면서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시장이 좀 불안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통과를 시킬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이 부분이고요. 일단은 아마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전략을 필 때 그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작전들을 많이 썼잖아요. 예, 아마 이번에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 어떤 이 스포라이트를 다시 한번 쏟게 만드는 그런 이 깜짝 서프라이즈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일단 지금 예상은 제가 하고 있는 예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9일이 배당락일이죠. 그럼 28일까지는 배당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28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합니다. 월요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주주 회피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월요일까지는 일단 나오는 걸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뒤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이제 배당락일 이후에 아마 29일 날 같은 경우는 시가는 조금 약하게 시작하겠지만 옛날에는 강제로 배당락을 조정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시작했잖아요. 무조건.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과거보다는 덜 하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하락하고 출발한 이후에 화요일 날은 조금 밀어 올리는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플러스로 마감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배당락일 아침에 뭐 시가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이 단기적인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아예 장기적인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정감은 나올 텐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조금은 쓰긴 써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일단 한 2710에서 코스피는 2780 정도 일단 배당락 감안해서 보면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에서 한 930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부양책의 통과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서프라이즈 형태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배당락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이번 주가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건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이거 하나 남은 거잖아요. 이 모멘텀 하나 남은 건데 이게 통과가 되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밸류 논란이 지금 많이 생겼고 지금 더군다나 2800까지 지금 우리가 돌파를 한 상태에서 밸류 논란은 더 심해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만 올라온 게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밸류 논란은 지금 좀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제는. 그다음에 이제 배당락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 섹터 간 그리고 대형주와 중소형주들 간의 키 맞추기 이 부분이 얼마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인데 12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서 키 맞추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과거보다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대형주가 계속 좋았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약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내년 초 1월까지 어느 정도 이 키 맞추기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들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배당락 끝나고 나서부터는 관심을 조금 가져볼 만하다. 내년 초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제가 말일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쯤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은 섹터 뭐 이런 부분들은 그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마무리들 잘 하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